안녕하십니까, 심정섭입니다. 이번에 제가 언스쿨링 가족여행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 증평 좌구산 천문대 앞에 와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와 또 몇 가지 책을 소개하는 내용을 좀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많은 부모님들의 질문에 답을 좀 드리기 위함이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는 전통적인 방식의 교실 수업이나 아니면 같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게 좀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위기는 오히려 그동안 우리 교육계에서 이상적으로 생각되던 가정중심 교육, 아니면 좀 인성교육이나 지혜교육, 또 우리 다중지능 교육 이론 같은 것이 있죠. 그 아이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에게 맞춤의 어떤 그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지향점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냥 여러 가지 과목을 평균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권 교육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입시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문제집 푸는 어떤 인지 공부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좁은 교실에 갇혀서 성과도 나오지 않는 문제집 푸는 공부에만 매달려서 또 자존감만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이 교실 밖을 벗어나서 더 큰 세상에서 좀 배울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지금 같은 시대에도 뭐 문제집 푸는 공부밖에 다른 방법이 대안이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대세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차피 학교나 학원도 제대로 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됐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새로운 교육적인 시도를 한번 시도해 보기에 딱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 자주 못 가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주말이 아닌 주중에 한 2박 3일 정도 그동안 가고 싶었던 곳에 한번 여행을 가고, 또 오전에는 뭐 여행지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또 오후에는 천천히 그 지역을 돌아보는 이런 여행을 해보면서 더 큰 세상에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진짜 말이 된다, 그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보고 또 아이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 좀 막연한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책을 좀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게, 제가 이런 입시나 교육 쪽에 오래 있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 교육의 어떤 방향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좀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최근에 그 네이버에서 만든 인공지능 클로바는 핸델은 남자인데 왜 음악의 어머니라고 해? 라고 하는 이런 좀 복잡한 질문에도 자연스럽게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 선생님이 대답해 주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주어진 지식과 정보를 암기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시대에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은 저는 자기만의 질문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요즘에 강조되는 그 창의력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지에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만의 정답을 찾는 아이가 아니라, 자기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나만의 문제의식을 갖고 나만의 질문을 만들 수 있는 아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만의 질문을 아이들이 던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인문학 지혜 독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날로그적인 경험, 그리고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어떤 여행을 통한 몸과 마음으로 직접 느껴보는 그런 체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나는 왜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이런 걸 이제 인문학적 질문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배움이나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머지는 기본소득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고 그런 전망을 많이 합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중요한 핵심 일자리를 차지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그 의미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점점 그러거든요. 이런 시기에 로봇과 인공지능이 내 일자리를 대체했을 때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의 존재 의의는 무엇이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먼저 있어야 자기만의 질문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통해서 직접 몸과 마음을 느끼고 체험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전에 한번 모 TV 토크쇼에서 여러 패널들이 나와서 토크 배틀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제일 이제 잘하셨다고 그 인정을 받은 분이 누구였냐면 젊은 시절에 80개국을 여행한 김수영 작가님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그 많은 책에서 보거나 뭐 아니면 TV에서 봤던 간접 경험이 직접 경험한 것을 이기지 못한다. 지식이 경험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이나 TV에서 보니까 어떻던데요? 이렇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제가 직접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요? 이렇던데요? 라고 하는 말의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사실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지난 몇 년간의 그 우리나라 전국을 여행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인상 깊은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는데요. 특히 이제 호남평야 우리 동학 농민 유적지, 농민운동 유적지 그 답사를 가면서 금강과 만경강 사이에서 지평선이 쫙 펼쳐지는 그런 호남평야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금강의 그런 출렁이는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아니면 영일만에서 어떤 생생한 일출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TV나 뭐 책에서는 보고 상상을 했었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TV나 책에서 보고 상상했던 모습하고 실제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영상을 통한 간접 경험이나 요즘 또 대세가 된 디지털 정보는 사실은 아는 것 같은 착각을 주지만 실제로 안다라고 할 수가 없고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자주 하거든요. 디지털 정보는 뇌를 잠깐 스쳐가는 그 휘발성 정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다고 착각하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알매에 이를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여행과 같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정보는 뇌에 각인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살아있는 정보, 아니면 살아있는 체험, 살아있는 경험이 많아야 우리 아이들이 나만의 질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가족 여행지나 아니면 여행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또 어떤 좀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에 관한 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걸 좀 연령대별로 조금 이렇게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이가 너무 어릴 때는 특별한 학습적인 면을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0, 3세 영유아기 때는 아이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배우게 한다는 느낌보다 부모가 공부하는 시기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곳을 다녀보면서 나중에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제대로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느낌만 가져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가정도 아이가 조금 어린 편인데 저희는 그래서 가능한 여러 유적지나 이렇게 답사하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중간중간에 바닷가나 강가에 이렇게 들릴 일이 있으면 꼭 들려서 거기에서 조금 노는 시간을 좀 가져곤 했습니다. 바닷가에서 모래장난을 하거나 강가나 개울에서 돌을 만지고 노는 체험들이 하지만 소근육 발달에도 좋고 오감 발달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런 좀 좋은 뇌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연령대에 관계없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오감을 자극을 받는 것만으로도 사실 뇌 발달에도 좋고 또 정서적으로도 후연지기를 기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이번 책에는 기록하지 못했지만은 군산의 금강하구의 철새 도래지의 아름다운 풍경을 제가 한번 보고는 와, 이곳엔 정말 한번 여러 번 와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관령 삼양 목장 같은 곳도 가족 모두 또 같은 이구동성으로 이곳은 이 가을에만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사시사철 한 번씩 와봐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아니면 혹석이 혹한기 등에는 박물관이나 의미 있는 작가의 그런 기념관을 들려볼 수도 있습니다. 부여의 신동엽 시인 문학관이나 안동의 이육사 시인 문학관, 원주의 박경리 작가 문학관이나 생가 등은 아주 멋지게 잘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작가의 생애나 작품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갈 때면 저학년 때는 주로 시를 좀 읽어보고 고학년이 되면 어린이 청소년본에 나와 있는 작가의 작품들을 한 번씩 읽어보고 또 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역사 유적지를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행을 하면서 인문학 공부뿐만 아니라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좀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쓴 이 언스쿨링 가족여행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곳곳을 우리 아이들과 또 가정 단위로 또 다니면서 또 새로운 교육적인 시도를 해보시는 가정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